자, 이어서 수요일이죠. 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 모시고요. 안개 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또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 어제 오늘 또 그제 이런 상황은 사실 뭐 안개 속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주변 환경 점검 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안 된다고 보시죠? 예, 뭐 아니 제가 뭘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. 예. 저 지금 뭐 어차피 시장이 그거 아닙니까? 조 콕스 하원 의원이 이렇게 피살된 이후로는 그냥 잔류 쪽으로 다 그냥 현재 원위치하면서 영국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나 파운드 하나 원위치함으로써 이제 뭐 다들 브렉시트는 아닐 것이다,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했기 때문에 설령 잔류 쪽으로 이제 나온다 하면은 영향은 뭐 별 거 없을 거고. 아, 상방으로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. 예. 근데 이러다 진짜 뭡니까? 또 젊은 층들 놀러 가고 투표 안 해버리면은 지금 뭐 분위기는 그런가 보더라고요. 영국에서도 이렇게 중장년층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영국 고유의 어떤 그 주권 회복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 같고 젊은 층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하는데 그런 어떤 투표율 부분이 이제 크겠습니다만 또 모르죠. 우리 신공항처럼 가덕도냐 밀양이냐 했는데 아니다 기배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신공항처럼 하면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잔류냐 탈퇴냐 하다가 투표하지 말자 할 수도 있죠. 골치 아픈데. 네. 국민투표는 어쨌든 예스노니까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예. 이제 하도 안개 속이라서 이제 네. 이진우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자, 근데 브렉시트를 보면서 네. 국제 금값, 유가, 곡물가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 내지는 광물 가격을 봐야 된다. 그런 말씀하셨더군요. 어떤 의미죠? 예,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 FMC가 말이죠. 네. 이제 6월도 이제 다 돼갑니다만 6월 FMC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컸는데 연준이 3월보다도 훨씬 더 완화적으로 내려왔고. 네.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FMC 하던 그 시장의 분위기로라면은 지난 6월 FMC와 옐런 의장의 연설 이런 거 또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뭐 연설 발언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지금 달러가 좀 많이 약해져 줘야 됩니다. 예. 약해져 주고 또 어떤 그 조심스러운 어떤 연준의 그 긴축 스탠스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좀 가져야 되고 예,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좀 브렉시트에 묻혔던 것이죠. 그렇죠. 그랬던 것이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브렉시트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. 예. 예, 그래서 글쎄요, 이제 뭐 차트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금값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렇게 비철금속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땡길 만큼 땡기는 상태에서 뭐 소로스가 금에 들어왔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 랠리가 있었고. 유가 쪽도 뭐 WTI 기준으로 26불에서 거의 더블 치는 52불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50불 근처에서 또 주춤주춤하고 이제 그 다음을 보자 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 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진짜 혹시나 브렉시트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 뭐 하는 얘기가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시장을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. 뒤집어지는 것이고 잔류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원자재 랠리 그러려면 달러가 조금 이렇게 약한 기조를 유지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주느냐를 다 살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묻혀서 대충 넘어왔습니다만 중국이 다시 또 부상할 것 같습니다. 한번 우리 제작진에서 준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. 지금 중국 본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시끄러운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. 아, 동영상이요? 예, 잠깐 한번 보실까요? 보여주시겠습니까?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나오네요. 나오죠. 아, 저게 빠따를 맞고 있죠. 예. 저게 뭡니까? 베이징에서 약간 서북쪽 쪽으로 보면 산서, 뭐 이렇게 산시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장쯔라는 거기에 또 농상은행이 하나 있답니다. 거기가 지금 이제 경영성과 극대화 뭐 대회 일종의 워크숍 같은 캠페인 같은 거. 한 200명 정도 행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첫날 교육 끝나고 지금 훈육관들이 지금 이제 은행원들 중에 이제 성과 저조자들 저조한 사람들 갖다 해놓고 지금 때리는 거예요? 때리고 있습니다.
때리고 지금 한 2분 남짓한 동영상을 그 중에 이제 참석자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던데요. 유출시켰군요. 네. 유튜브 저걸 갖다가 자료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 전체 조회수가 뭐 한 2, 3천 명이 안 됩니다.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런 일이 있었나 이 자료 싶은데요. 뽑아오신 하드카피를 보니까 1833일. 네, 뭐 그 정도입니다. 따끈따끈한 건데. 예. 글쎄 저도 이걸 뭐 이런 동영상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믿을 수가 없네요. 예, 국내 언론에서도 지금 뭐 보도된 데는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여직원들까지 저렇게 예. 세워놓고 글로벌 모니터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저런 부분을 일단 캐치해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. 중국이 저런 데라는 거죠. 진짜 사람을 패내요. 진짜 사람을 패는데 말이죠. 뭐라 말이 툭 막히는데. 말이 막히죠. 예. 그래서 저 동영상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을 갖다 알렸던 그 글로벌 모니터 오상용 기자 같은 경우에 코멘트를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그렇습니다. 향후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묘한 복선 같다. 이런 얘기인데요. 네. 그 말에 저는 공감하는 것이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요. 저렇게 은행원이 아닌 중국 은행 전체를 갖다 저렇게 빠따를 한번 돌려야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보면은 뭐 중국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어떤 부채의 문제, 과다한 부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뭐 브렉시트에 이제 묻혀 있는 거고 그리고 드리는 말씀 김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. 예. 지금 우리 현재 세계 증시가 어떤 상황인가? 네. 미국 증시나 일본 아베노믹스 시절의 일본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데는 좋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오스트리아입니다. 오스트리아 주가지수 한번 보시면요. 월간 차트인데요. 월간 차트니까 큼지막하게 보시죠. 이쪽에서 가운데 이제 뚝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금융위기입니다.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흐름 보시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미국 증시나 뭐 나스닥이나 S&P, 독일 닥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. 그러네요. 저 오스트리아 같으면 동유럽 쪽에서의 강자 아닙니까? 즉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저 지지부진한 흐름 갖다가 모면한다는 얘기입니다. 저 한때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을 갖다가 호령하고 저기도 신성 로마 제국 있고 유럽에 다 한때 못 나간 나라가 없는데요. 강소국이죠 지금. 그렇죠. 네. 그다음 이탈리아 한번 보시죠. 옛날에 그 대로마 제국입니다. 지금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라고 하는 희대의 영웅을 갖다가 배출한 나라인데 그렇게 온갖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했던 저 이탈리아가 저 정도입니다. 저게 아마 양적 완화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돈을 찍어낸 나라의 증시가 아니면은 대부분 저렇다고 봐줘야 될 거고 네. 어떻게 보면 우리의 코스피는 저 정도보다는 낫죠. 우리 현 레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 근처까지는 온 상황에서의 박스권 아닙니까?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런저런 통화정책, 재정정책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까지 왔는데도 세계 증시가 저렇게 지지부진하다 하는 얘기는 브렉시트가 아닌 본질적인 뭔가 시장을 누르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. 예. 있다 하는 얘기고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조선일보의 그 김기천 그분이 아주 잘 쓰셨던데 소로스하고 칼라이칸 정도의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파는 거는 브렉시트 같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칼럼을 쓴 걸 제가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. 굉장히 또 이렇게 공감하는데 뭔가 그것이 아닌 거기에 묻혀져서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는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큰 문제점 그걸 갖다가 어떤 산전수전 다 겪고 연륜과 경험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저 사람들이 지금 증시에 숏을 치고 금을 갖다가 사고 하는 그 배경이 아닐까 하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딱 꼬집어서 그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예. 그렇고 네. 또 뭐 시간도 뭐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그 세계 증시에 어떻게 보면 뭐 경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양극화, 예.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예. 거죠. 좋은 예. 나라, 나쁜 나라. 그리고 그 나빠지고 있는 나라들은 혹 2010, 2011년도에 재정위기 같은 것들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 같은 거,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신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. 네. 자, 그래도 예. 조금 단기적인 그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브렉시트 직후의 네. 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. 우리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이진우 소장께 그
단기, 중기 장세에 대해서 꼭 여쭤봐 주십시오. 요즘 너무 잘 맞추신다. 그래서 더 여쭙습니다. 예. 예. 글쎄요, 지금 이제 우리 하단에 보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. 네. 그러니 어떤 브렉시트라는 그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어떤 하방 쪽으로 밀던 세력들은 예. 조콕스 의원의 피살이라는 그 모멘텀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돌았는데요. 예.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죠. 그리고 이제 시장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주변에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 한번 밀리기만 밀려라 이거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현금 들고. 어제 예. 그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가 나오셨어요. 예. 그 브렉시트 부결되면은 예. 아주 저러의 매수 찬스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요.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언제 한번 이 장이 부러져서 한번 싸게 한번 진입해보나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에 결국 브렉시트 부결되고 별일 없었던 걸로 그렇게 되고 또 뭐 오늘 저녁에 옐렌 의장이 좀 더 완화적인 그걸 보여주고 또 이래저래 뭐 지표 좀 이렇게 좋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래 그럼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나 보다. 네. 다들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가는 게 주식인데 해서 결국 들어온다. 그렇게 해서 한번 불꽃 랠리가 있어줘야 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우리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늘 하는 얘기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석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? 결국 마지막에 이 리테일 쪽, 이 개미들의 돈이 들어와서 그 오랜 랠리를 주도해왔던 지난 7, 8년 동안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, ECB에 뭐 이런 것들에 해서 7, 8년 동안 쉼없이 왔던 이 부분 털고 나와야죠. 털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다 떠넘겨야죠. 그 게임이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. 근데 요즘은 또 워낙에 하다못해 빌그로스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. 그 양반도 아직도 실제 자기가 어떤 야누스 캐피탈 같은 데서 몸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직설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내지는 어떤 하방 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매체들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. 그냥 바람 잡는 매체보다는 환경오화만 하더라도 지금 11시 때에 지금 소장님이나 뭐 이렇게 출연하시는 앵커분, 패널분들 저도 쭉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좀 다르거든요. 굉장히 어떤 리스크 부분을 짚어주고 조심해야 되고 이제 진짜 투자자들 갖다 그냥 이렇게 부품하게 띄우는 쪽이 아니라 챙길 건 챙기면서 가야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냉정해진 겁니다. 이쪽에 스마트 그렇게 쉽게 들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어떤 위험에 겁을 먹지도 않는 그래서 좀 더 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골디락스, 지표도 골디락스, 시장 분위기도 골디락스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. 브렉시트 이후에 뭐가 또 시장에 또 이렇게 가장 주목을 끄는 변수로 떠오를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. 예. 일단 그렇게 그 시장에 긍정적인 또 시장의 랠리를 예상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무산이 됐을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세도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소장님 1분만 시간 주시죠. 예, 딱 1분 드리겠습니다. 요거 변동성 지수입니다. S&P 500 빅스인데요. 네.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 때문에 이렇게 훌쩍 뛰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약간 큰 그림으로 볼까요? 지금 언제 이렇게 변동성이 가운데 부분, 오른쪽 부분 쭉 뛰었던 저게 작년 8월 여름에 위안화 절하할 때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저렇게 변동성이 한번 폭발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예진 비슷하게 큰 지진 오기 전에 한번 예진처럼 한번 훌쩍 올랐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과거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. 지금 이번에 브렉시트를 빌미로 해서 변동성이 한번 커졌다가 지금 약간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러다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난 8월처럼 진짜 저렇게 변동성 큰 장이 한번 조만간에 닥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.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.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드렸어요. 죄송합니다. 네.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진우 소장과의 그 얘기는 뭐 매주 이어지기도 하거니와요. 또 뭐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덜어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의
브렉시트 이후 전망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